남자요. 말로는 논리적이라면서 감정은 어린애보다 더 단순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설득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느끼게 만들어야 움직이는 존재예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를 바꾸려 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논리로 맞서죠. 근데요, 남자는 논리보다 자존심 회로로 작동하는 생명체입니다. 즉, 머리로가 아니라 이놈들이 은근 기분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를 설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말투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귀엽게 구는 기술이 아니라 남자의 심리를 손에 쥐는 법입니다. 들으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당했구나. 이제야 남자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알겠다 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당신은 남자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휘어잡는 여자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제일 중요하니 반드시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가 보시죠. 오빠, 나 그거 모르겠어. 가르쳐줘 입니다. 남자의 지식 권력을 건드리세요. 남자는 자기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반응합니다. 특히 가르쳐줘는 남자의 뇌에서 보상 호르몬을 터뜨려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되는 남자라는 착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신에 아 몰라 오빠는 그런 거 잘하잖아. 나 좀 도와줘봐. 이렇게요. 이 말 한마디면 평소에 무뚝뚝하던 남자도 갑자기 자세를 잡습니다. 이게 바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코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는 단순히 모른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식이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정이에요. 즉, 남자의 본능 중 하나인 가르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남자는요,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자존심이 폭발합니다. 특히 여자 입에서 오빠 덕분에 알았어. 역시 오빠는 다르다. 같은 말이 나오면 그건 감정적 도파민 보상이에요. 남자의 두뇌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때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즉, 남자는 잘생겼다 보다 오빠 아니었으면 나 그거 못했을 거야가 훨씬 강력해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는 너한테 의지할 만큼 믿음이 있다. 넌 나한테 영향력 있는 남자야. 이렇게요. 남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이 여자한테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보호 본능으로 전환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이런 거 완전 약하단 말이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오, 오빠는 진짜 손재주 있다. 나 같으면 벌써 던졌다. 크크. 아니 뭐 그 정도야 뭐 허허.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오빠는 진짜 손재주 있다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가르쳐줘 한마디가 남자의 인지적 권력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꿀팁을 더 드리자면 가르쳐줘 이후에 리액션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감탄해야 해요. 오빠는 이런 거 할 때 되게 진지하다. 크크. 그게 진짜 멋있어. 이건 오빠한테 배워야겠다. 나중에 내 전담 선생님 해줘야 돼. 이게 바로 권력 부여 후에 귀여운 도전입니다. 남자는 내가 이 여자를 리드한다는 기분을 느끼고 동시에 이 여자는 내 리드를 받아주는 여자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 순간 이미 감정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온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연약한 척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회로를 누르는 기술이에요. 그게 너라서 좋아입니다. 조건이 아닌 존재를 칭찬하세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잘생겼다. 너 돈 많이 벌잖아. 이건 조건 칭찬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조건보다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미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너라서 좋은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너니까 봐주는 거야. 이렇게요.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는 존재가치 프레이밍이에요. 남자는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잔 나를 남자 중 한 명이 아니라 나로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코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남자한테 잘생겼다, 능력 있다, 멋있다 이런 말 하면 좋아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그건 다 조건 칭찬입니다. 외모, 능력, 상황 언제든 다른 여자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남자가 무너지는 말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그게 너라서 좋아입니다. 이건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좋아라는 뜻이에요. 즉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인정이죠. 남자는 비교 우위보다 절대적 선택에 취합니다. 즉 너니까 좋다 이 한마디는 남자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건드리죠. 왜냐하면 남자는 연애할 때도 경쟁 구도를 인식해요. 다른 남자보다 내가 낫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죠. 그런데 여자가 아니 그냥 너라서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건 비교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남자는 이렇게 느껴요. 이 여자는 나를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 여자 앞에서는 내가 경쟁 안 해도 된다. 이렇게요. 이건 남자에게 심리적 안식처를 주는 칭찬이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솔직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좀 짜증났을 거야. 근데 오빠라서 그냥 웃기다. 크크. 왜? 나니까? 응, 오빠니까. 그게 오빠 매력이잖아. 남자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멈칫합니다. 그게 오빠니까.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라 소속감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오빠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조건 애착이 아닌 존재 애착을 강화하는 언어입니다. 남자의 자존감 회로를 자극하는 동시에 감정적 안정감을 주죠. 명심하세요. 조건 칭찬은 순간 기분은 좋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존재 칭찬은 오래 기억되고 감정적으로 각인돼요. 남자는 존재 인정을 받으면 그 여자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본능적으로 감정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망하는 말도 알려드릴게요. 다른 남자들은 안 그러던데, 예전 남자친구는 더 잘했었는데, 이런 식의 비교 프레임을 여는 말은 남자의 내가 즉시 경쟁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럼 감정 회로가 닫혀요. 남자가 경쟁할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긴 걸 느낄 때만 당신을 사랑하죠.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말고 너라서 좋아 이렇게 존재로 칭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빠는 뭐가 좋아? 입니다. 주도권을 준 척하며 뺏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 고수들이 쓰는 화법인데요. 남자는 내가 선택권을 가졌다는 착각 속에서 안심합니다. 그 순간 여자는 프레임을 뒤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빠는 치킨이 좋아, 피자가 좋아? 또는 나는 이게 좋은데 오빠는 뭐가 더 끌려? 이게 바로 선택적 착각의 심리학입니다. 겉으로는 남자가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자가 답을 정해놓은 상태죠. 코백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척 착각을 주면서도 결국은 여자가 흐름을 통제하는 기술이죠. 남자는 자기 의지로 결정했다고 느낄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그래서 오빠는 뭐가 좋아? 라고 묻는 순간 그 남자는 스스로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당신이 판을 깔아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통제감을 느낄 때 안정돼요. 하지만 그 통제감이 여자가 만들어준 가짜 통제감이면 그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결정은 남자가 하지만 선택지는 여자가 설정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오빠 주말에 뭐 먹을래? 파스타 먹을까? 고기 먹을까? 고기? 나도 그럴 줄 알았어. 크크. 역시 오빠는 고기파지.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그럴 줄 알았어예요. 이건 은근히 심리적 주도권 회수 멘트거든요. 너가 선택했지만 난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 즉 넌 내 흐름 안에 있었어 라는 의미죠. 여기서 꿀팁을 더 드리자면 그래서 오빠는 뭐가 좋아? 난 이미 정했는데 또는 오빠가 정해봐. 나 믿을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남자의 결정 본능과 책임 본능 그리고
보호 본능을 동시에 건드리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망하는 말도 알려드릴게요. 오빠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이런 말들은 즉시 남자의 리드 욕구를 꺼버립니다. 남자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 회로를 닫아요. 반면 그래서 오빠는 뭐가 좋아? 이건 판단의 주도권을 주는 척 하면서 결정의 주도권은 내가 갖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빠는 뭐가 좋아? 이거는 주도권 착시 화법입니다. 남자는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감정적으로 몰입해요. 당신은 선택지를 정해놓고 질문으로 유도하고 칭찬과 공감으로 완벽히 주도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됐고 나중에 생각해봐 입니다. 단호함으로 긴장감을 만드세요. 남자는 감정적 리액션보다 논리적 절제에 더 자극받습니다. 특히 여자가 됐어가 아니라 됐고 나중에 생각해봐 라고 하면 남자는 통제권을 잃은 느낌에 빠집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요. 왜 저렇게 쿨하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요. 이건 거리 조절로 긴장감을 주는 언어적 페로몬입니다. 즉 말로 밀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됐어 나중에 생각해봐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 말 한마디면 남자는 그날 못 잡니다. 고백님 조금 더 알려주세요. 남자에게 제일 무서운 여자는 소리 지르는 여자도 울면서 매달리는 여자도 아닙니다. 바로 감정을 딱 끓는 여자입니다. 그게 바로 됐고 나중에 생각해봐 이 한마디예요. 이 말은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즉 남자에게 넌 지금 나한테 영향력 없어 라고 각인시키는 거죠. 남자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감정 반응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화를 내거나 울면 얘는 아직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요 여자가 감정이 없어 보이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 남자의 뇌가 복잡해집니다. 뭐지? 내가 통하지가 않네? 이 여자 예전이랑 다르다. 그 순간 남자는 긴장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럴 수도 있다는 불안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됐고 나중에 생각해봐. 야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말 좀 해봐. 뭐가 문제야. 지금은 할 말 없어. 여기서 남자는 깨닫습니다. 내가 통제권을 잃었구나. 이렇게요. 이게 바로 단호함이 주는 긴장감의 힘입니다. 이 화법의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 말엔 가치가 없다. 너가 나를 찾아오게 만든다. 이겁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대화를 멈추고 여유를 남기는 거죠. 이 화법의 진짜 포인트는 냉정함이 아니라 절제된 여백이에요. 즉 남자를 일부러 공중에 띄워놓는 겁니다. 남자는 미해결 상태를 못 견뎌요. 감정이 매듭 지어지지 않은 채로 남으면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그래서 결국 먼저 연락하게 되고 그때 여자가 한 발 늦게 그래? 이제 얘기해볼까? 이렇게 나오면 완벽히 주도권을 회복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화법을 쓸 땐 타이밍과 표정이 중요해요. 짜증 섞인 단호함이 아니라 차분한 단호함입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 긋기이거든요.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경계 설정으로 보여야 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눈으로 멈추고 말로 단호하게 마무리하세요. 나 오빠한테만 말하는 건데 입니다. 심리적 동맹을 만드세요. 이건 여자가 남자 마음의 비밀 통로를 만드는 화법입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특별한 신뢰를 느낄 때 감정이 열려요. 예를 들면 나 오빠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나 이런 생각이 있어. 이건 진짜 오빠밖에 몰라. 이렇게요. 이 순간 남자는 이렇게 느껴요. 이 여자는 나를 믿네. 나한테 마음이 열렸네. 라고요. 즉 정보 독점권을 준다는 건 감정적 투자를 유도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고백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이 한마디 단순해 보이지만 남자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정보 공유를 통해 유대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자는 감정으로 연결되지만 남자는 비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진지하게
오빠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동맹 제안이에요. 남자의 본능에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걸 가진 여자, 그걸 나한테만 말하는 여자, 이건 남자에게 특권 의식과 소속감과 보호 본능을 동시에 자극해요. 그 순간 그 여자를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존재로 각인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의 신뢰를 받을 때 그걸 감정적 지위 상승으로 느끼거든요. 즉, 이 여자는 나를 믿는다. 그런 나도 더 진심으로 대해줘야겠다. 이렇게 남자의 감정 회로가 서서히 열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나 오빠한테만 말하는 건데 사실 나 그때 좀 무서웠어. 왜? 뭐가 무서웠는데? 그냥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나만 불안하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오빠한테 말하면 괜찮아질 것 같았어. 이렇게요. 이 대화는 단순히 고민 털어놓기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 신뢰 거래거든요. 여자가 감정을 내어놓고 남자는 그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부여받는 거죠. 그때 남자는 느낍니다. 내가 이 여자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요. 이건 사실 남자에게는 중독적인 감정이에요. 이 화법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나 오빠한테만 말하는 건데 하면서 먼저 비밀스럽게 말문을 여세요. 그리고 사실 그때 좀 불안했어 하면서 약간의 감정 또는 개인 이야기를 삽입하시고요. 그리고 남자가 반응하면 이건 그냥 오빠니까 말하는 거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미소를 짓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화법은 가벼운 비밀부터 시작해야 해요. 처음부터 너무 깊은 이야기나 상처를 공유하면 남자는 부담을 느끼고 감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이건 나만 아는 거야. 크크. 이건 오빠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세요. 이후에 점점 감정적인 주제로 확장하면 남자는 점점 감정적 신뢰의 고리에 빠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설득하지 마세요. 남자는 납득만 시키면 되는 존재입니다. 이성 회로를 자극하세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자를 설득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절대 설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의외로 논리보다 납득으로 움직이는 존재거든요. 설득은 내가 이겨야 하는 대화이지만 납득은 내가 이해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대화를 말합니다. 즉,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감정적일 때도 겉으로는 이성적인 척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왜 그랬어? 그건 이해 안 돼 라고 몰아붙이면 즉시 논리 방어 모드가 켜져요. 그 순간 남자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건가? 내가 틀렸다고 만들려는 건가? 즉, 감정이 아니라 자존심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설득당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득되면 스스로 움직이죠. 예를 들면 그때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냥 오빠는 그렇게 느꼈구나 싶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던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 안 한 건 오빠 탓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감정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이렇게요. 이건 논리 싸움이 아니라 남자 스스로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즉, 이 여자는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납득의 심리입니다. 남자를 납득시키는 언어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너 입장도 이해는 돼.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섞으면 남자는 이 여자는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여자라고 인식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꿀팁을 드리자면 오빠 말 듣고 나니까 내 생각도 좀 달라졌어. 그 말은 오빠답다. 그래서 오빠는 그렇게 판단했구나. 이해돼. 이렇게요. 이게 바로 납득형 프레임 전환입니다. 남자는 이 여자는 내 말 들어주는 여자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 대화의 리듬은 여자가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남자는 설득이 아니라 납득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 생각하게 만드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모르면 평생 복잡하게 휘둘리죠.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화법은 남자를 조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에요. 결국 남자는 이해받고 싶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말로 싸우자는 여자가 아니라 말의 타이밍을 아는 여자입니다. 당신이 그 타이밍을 아는 순간 그 남자는 이미 당신의 프레임 안에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